도심 주행 연비 테스트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연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트릭 컴퓨터는 리셋을 하겠습니다. 100% 도심 주행만 할 거고요. 별다른 너무 기름을 아끼려고 연비 주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교통 흐름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주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본 영상은 트릭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같이 공유하는 거지, 이게 오차가 전혀 없다거나 주유를 풀로 한 다음에 쓴 잔 양을 가지고 풀투풀 주유하고서는 얼마큼 썼는지 역산해 가지고 정확한 연비를 측정하는 그런 콘텐츠는 아니고요.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그냥 트릭 컴퓨터에서 확인 가능한 수준 정도만 같이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편집은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처럼 신호대기에 걸리면 그때 커트해서 다시 신호 풀리면은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영상은 구성하고 편집을 할 계획이고요. 아시겠지만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은 투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르노에서 F1에서 응용했던 기술을 실용할 수 있는 일반 영역에서 쓰는 차에 상용화를 잘 해준 결과물인데요. 보통 직렬이다, 병렬이다, 직병렬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차는 직병렬에 해당이 되고요. 모터가 두 개 있어서 하나는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고 또 하나는 발전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동력 전달하는 모터는 조금 출력이 좀 있고 발전만 하는 모터는 상대적으로 출력이 조금 적습니다. 미션은 6단계로 구분된다라고 합니다. 4개는 내연기관의 기어 변속을 담당하고 있고요. 2개는 전기 모터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6개의 기어 변속이 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미션처럼 전통적인 자동 미션하고 구성은 다르죠. 본 차량은 르노 코리아의 시승 차량이고요. 총 누적 주행 거리가 353km 주행한 거의 신차고요. 길들이기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기압은 저는 37에 맞춰두고 있고요. 현재 주행 연비는 리터당 10.6km로 확인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성이 독특하죠. 일단 내연기관은 약 86마력에 토크가 13.8, 13.9kg/m 정도 되고요. 전기모터 2개가 있는데 각각 출력이 다르죠. 어쨌거나 토탈 시스템 출력은 약 135마력에 토크가 34 후반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력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기모터의 토크가 좀 더해지다 보니까 토크는 30을 넘어서고 있어서 도심 주행할 때 기동성이나 순발력에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현재 연비는 13.9km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화면에 좀 작게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마이센스에서 EV 모드가 체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배터리하고 이 내연기관하고 어느 쪽에서 구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충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이커 측에서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그리고 내연기관에 전기모터가 더해져서 하이브리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차에 이 내연기관이 더해져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정도로 EV 모드가 매우 적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심 주행에서 시속 한 40에서 50km? 50km 미만까지 속도라고 한다면 대부분 EV 모드로 주행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충전이 꽉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 충전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EV 모드는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메이커에서 제시된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도심만 주행한다면 국내 도심 주행의 평균적인 속도라든가 교통 흐름을 감안했을 때 주행이 한 75% 정도까지는 EV 모드로도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겠죠.
실제로도 타 차량에 비해서는 EV 모드를 조금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바로바로 EV가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요. 그리고 직병렬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한데 EV 모드를 아예 그냥 지정을 해서 EV 모드로만 주행도 가능합니다. 현재 연비는 리터당 13km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디오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빌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는 아니고 중간에 ASMR 형태로 차량의 특성 같은 것들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차량의 소리라든가 이 주변 상황 같은 것들 그대로 좀 느껴보실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구간도 중간중간에 포함됩니다. 현재 연비는 14.3km로 나오고 있고요. EV 모드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B모드도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갈게요. B모드도 쓰고 멀티센스에서 현재는 마이센스라고 해서 그냥 일반 모드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스포츠 모드나 에코 모드도 중간에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멀티센스는 에코 모드로 설정을 했고요. 시프트 레버는 B로 설정을 했는데 이 회생제동 같은 것들이 꽤나 담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활용하면 충전 빨리빨리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배터리도 굉장히 더디게 달죠. 현재 연비는 리터당 16km까지 확인이 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특히 도심 주행만 하더라도 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연비가 올라갑니다. 주행을 하면 할수록. 보통 이 내연기관 차량, 휘발유 차량에서는 이런 경우는 보기가 드물죠. EV 모드에서 내연기관으로 전환이 될 때 이 소음하고 진동 같은 경우는 약간 있습니다. 특히나 잔진동 같은 거는 잘 제어가 되어 있는 편인데 소음은 조금 발생을 하네요. 트릉윙 뭐 이런 느낌? 이런 소리가 이 엔진룸 쪽에서 전달이 좀 되는 편입니다. B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놓으면 거의 정차할 수 있을 정도까지 담력이 많이 걸려서 요거 잘 활용하시면 브레이크 계통의 이 유지보수 기간을 메인터넌스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경제적으로 차량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연비는 15.2km, 리터당 15.2km로 나오고 있고요. 도심에서 출발할 때는 거의 EV 모드로 일단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50km 이상에서도 EV 모드로 표시가 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3, 40까지는 일단 EV 모드로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저는 클러스터 상으로 108km 정도에서도 EV 모드가 체킹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EV 모드 커버리지가 폭이 넓은 편에 속하죠. 이 차는. 현재 연비는 16.3km 나오고 있고요. 지금 평일 퇴근 시간 완전히 러시아어는 살짝 벗어나려고 하는 시간대에 제가 지금 운행을 해보고 있는데 어둡지는 않죠. 그래도 아직은 해가 있어서 완전히 어두운 상태는 아닌데 퇴근 시간 약간 풀려가는 퇴근 시간 정도의 이 교통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연비는 18.2km, 18.3km 예, 나오고 있고요. 저는 에코 모드에 쉬프트 레버는 B 모드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러, 뒤쪽에는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이라서 국내 소비자분들의 이 호불호가 좀 나뉘는 차량이기는 한데요. 토션빔이라고 다 뭐 무조건 튀고 막 뒤에 사람이 못 앉을 것 같고 막 승차감이 정말 뭐 좀 그렇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물론 구조적인 특성상 멀티링크에 비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뒤가 좀 이렇게 꽉 잡아주고 뭔가 좀 차가 전체적으로 잘 조여져 있다, 좀 꽉 좀 조려진 근육, 잔근육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 포톨 구간이나 아니면 노면이 좀 갈라져 있거나 안 좋은데 이렇게 가면 롤하고 피칭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이 유연성이 좋은 멀티링크의 소프트한 승차감보다는 이렇게 세팅이 된 차들이 멀미에 덜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미가 덜 날 수도 있어서 무조건 단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이 서스펜션 뒤에 셋업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연비는 18km고요. 아마 지금처럼 에코 모드에 쉬프트 레버를 B 모드로 선택하고 운행을 하면 20km 이상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연비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스포츠 모드를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다른 이 경쟁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심 주행에서 EV 모드가 많이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연비는 리터당 19.2km고요.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에는 기본적으로 T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음성 명령 같은 게 구글 어시스턴트가 좀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아리아 해서 뭐 이렇게 되면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T맵 인포 디스플레이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좀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음성 명령을 사용할 때가 살짝 불편했고요. 그래도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연동을 시켜 놓으면 구글 어시스턴트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사용이 그렇게 많이 불편했던 거는 아닌데, 기본 T맵이 워낙 편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해결이 뭔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연비는 19.8, 19.7km 고요. EV 모드는 풀린 상태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약간 좀 차량 크기나 이 등급에 비해서는 좀 묵직하고 잘 좀 당근질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덜렁덜렁하거나 보타가 많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속에서 이 주차 같은 거, 여성 운전자분들 주차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또 버거운, 힘을 많이 줘야 하는 그런 묵직함도 아니에요. 딱 적당하게 요것도 세팅이 좋은 것 같아요. 방향지시등 소리는 조금 적응이 필요하죠. 현재 연비는 19.6km입니다. 지금도 EV 모드 상태고요. 19.7km. 이 B 모드에서 회생제동의 정도를 시프트 페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조절을 했으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하고요. (10.25인치)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 이 모니터는 최근에
뭐 12.3인치 그 이상 14인치도 나오고 하니까 언뜻 보면 되게 약간 좀 차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T맵 이 내비게이션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그 오래 지난 디스플레이다 이런 느낌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연비는 18.4km고요. 참고로 이 차 복합 연비가 17km고 도심에서가 17.4 그리고 고속도로에서가 16km대 중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공인 도심 주행 연비보다 좀 상회하고 있죠. EV 모드는 진짜 계속 EV 모드네요. 확실히 타 하이브리드 경쟁 모델들보다 EV 모드로 운행하는 요 구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그 말 하니까 또 갑자기 내연기관으로 바뀌네요.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좀 해볼게요. 멀티센스에서 이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설정이 가능하고 e세이브 모드라고 해서 조금 더 EV 모드 사용할 수 있게끔 전기 배터리를 더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충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오프 상태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니까 연비가 16.7km까지 훅 내려오기도 합니다. 스포츠 모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EV 모드는 저속 구간에서 도심 저속 구간에서 계속해서 설정이 되고요. B 모드로 조금 달렸더니 클러스터 상에 좀 작게 보이실 것 같긴 한데 화면 좌측 하단은 주유 연료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 하단은 배터리 충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지금 보면은 절반 조금 더 넘어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모드로 전환하고 e세이브 모드를 켜겠습니다. 현재 연비는 16.3km고요. 순간 연비랑 지금 주행하고 있는 토탈 연비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순간 연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뭐 99.9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변에 오너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차로 한 번 주유해서 1000km 이상 탔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것도 도심 구간 많이 포함을 했는데도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처음 출발할 때 이 배터리 충전 잔량이 4분의 1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4분의 3 정도까지도 충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연비는 16.2km, 3km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조금만 EV 모드로 주행을 하면 연비는 뭐 훅훅 올라가니까 연비 크게 신경 안 쓰고 운전하더라도 15, 16? 이 정도는 계속 나왔던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시승하면서 15km 언더로는 연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6.9km 나가고 있고요. 지금 EV 모드를 제가 강제로 설정을 했는데 배터리 충전 잔량이 좀 있으니까 강제 지정이 되네요. 연비는 17km, 17.2로 올라서고 있고요.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 제가 아쉬움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고속도로에서 한 80에서 120 정도 실용 구간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120km 이상 달리기 시작하면서 막 170, 180까지 속도를 높여보다 보면은 다소 힘이 좀 아쉽다. 뭔가 좀 힘 자체가 없다라기보다는 억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 셰시의 강성이라든가 뭐 파워트레인의 이 여유, 힘의 여유 같은 것들은 더 달릴 수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억제된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3단계, 이 차 오토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버튼을 이 속도 업다운하는 버튼은 오래 누르면 10단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짧게 누르면 1단위씩 설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비는 19km. 네. EV 모드 설정을 했는데 속도를 확 한번 올려보니까 그게 또 풀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잔량이 절반 밑으로 와 있기 때문에 EV 모드 강제 지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비는 18.9km고요. 배터리 잔량은 충전 잔량은 지금 절반 정도로 딱 유지하고 있고 연비는 19.5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연비는 19.8km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연비는 20km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이 차는 그 힘의 여유가 많기 때문에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한 하이브리드,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연비 측면, 효율 측면, 특히 고속도로 주행보다는 도심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 매우 유리할 것 같고요. 연비는 20.3km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절반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다시 EV 모드 강제 지정했거든요. 또 다시 걸립니다.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생각보다 EV 모드로 많이 주행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요 정도까지 한번 연비 리뷰 진행을 해봤고요. 현재 연비는 20.8km로 기록이 됐습니다. 100% 도심 주행만 했고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그다음에 이세이브 모드, 마이센스 뭐 여러 가지 이 컨트롤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봤고요. 물론 이제 제가 연비 위주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km 이상 100% 도심 주행에서도 확보가 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